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률, 그리고 역률의 중요성과 역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삼상전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0강 삼상 380V는 무엇이고 220V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삼상전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분들이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380V라는 전기를 이야기를 해도 보통 220V를 흔하게 썼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삼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380V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물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로 이론에서 그 다상조류 쪽에서 이런 삼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실제로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은 삼상 380V를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상 전력에 대한 원리, 그리고 특징, 장점과 단점, 실무에서는 어떻게 나누는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상전력의 원리와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삼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단상입니다. 엄밀하게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대비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220V라는 것이 바로 단상인 거고, 삼상은 380V의 전압을 가진 전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나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발전기 안에 있는 터빈의 회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제 단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내리는데 쌍으로 마주 보는 것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전기기초 수학 때 얘기했었던 사인파 곡선이거든요. 사인파 곡선 형태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즉 자석이 회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교류는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지금 코일이 이렇게 지금 한 쌍이 있는데 세 개의 쌍이 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원이 있으면은 원을 가운데 점을 찍고 정확하게 세 등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이 조각마다 120도씩 있습니다. 왜냐? 원은 360도이기 때문에 하나에 120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제일 먼저 이 코일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웨이브, 사인파 곡선이 나오지만은 이 자석이 또 돌아가면서 이 지점에 온다. 그러면은 120도 지나는, 이게 이제 각주파수 개념인데 120도 지나는 지점부터 또 새로운 사인파 곡선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일에 의해서 새로운 또 곡선,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발전기의 터빈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이 사인파 곡선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원의 3등분한 120도 각,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위상차라 볼 수 있겠죠. 이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 사인파 곡선이 총 3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단상과 삼상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단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 사인파 곡선이 있는가 하면은 삼상 전력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그 삼상 전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겨난 이 전력을 모두 합성을 하게 되면은 제로의 값을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중성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AA 코일에 해당하는 사인파 곡선을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60도가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오고, 그리고 BB 코일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사인파 곡선인 것은 똑같지만은 120도의 위상차를 갖기 때문에 약간 늦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준이 이거와 똑같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 코일을 보게 되면은 120도에서 또 120도를 더하니까 240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인파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이렇게 합하게 되니까 240도. 그러면 240도에서 또 120도를 더하면 320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이렇게 세 개의 총 사인파 곡선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A와 A-에 해당하는 이 사인파 곡선과 그리고 120도 뒤에 시작한 B와 B-에 해당하는 곡선, 이 곡선의 이 면적 부분을 서로 합성을 한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쪽 그래프를 보세요. 이 A는 이 B에 해당하는 것은 그보다 120도 위상차 늦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면적을 서로 합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으로 해당하는 파형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적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면적이 똑같으면은 당연히 제로에 해당하겠지만은 어느 쪽에 좀 더 면적이 넓은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솟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면적이 됐다가 또 커지는 데가 있다가 작아졌다는 데가 반복하면서 그만의 새로운 파형이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이 노란색 파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A와 A-에 해당하는 파형 더하기 B와 B-에 해당하는 파형 이렇게가 합했고, 여기에서 이제 240도 뒤에 나타난 여기에 해당하는 파형을 서로 더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것과 그 C와 C-에 해당하는 이 녹색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파형을 또 서로 더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와 여기 면적이 같게 됩니다. 똑같은 파형인데 서로 대비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와 여기와 면적이 같고 여기와 여기와 면적이 같고 여기와, 그런데 이 면적을 그냥 간단하게 뭐 10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에 해당한 마이너스 10이죠. 10에서 마이너스 10을 더하게 되면 0. 다 그렇게 됩니다. 0, 0, 0, 0. 즉 이 세 개의 파형을 모두 다 합하게 되면은 그 값이 0이 된다. 세 개의 모든 힘이 모이는 지점을 중성점이라고 보면 중선점에서 따오는 선이 중성선이거든요. 이 중성선에는 실질적으로 전류의 값이 0이 나옵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또 실무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삼상의 파형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하게 되면은 0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압선과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도 간단하게 다루지만 실무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전기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선이 있어야 흐릅니다. 전압선 같은 경우는 상전압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하트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성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공통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N상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명칭은 각기 달라도 이제 표준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전압선과 중성선이고, 이 둘의 성질은 다르고 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전압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삼상의 선 중에서 전압이 흐르는 선, 이걸 가르쳐 우리가 전압선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페이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전압을 딱 재보면은 해당하는 전압값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와 달리 중성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개의 전압선을 모두 다 합했을 때 제로가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선이 바로 중성선입니다. 제가 이 옆에 이제 분전반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삼상이라는 것은 전기가 최소한 3가닥 이상 있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3가닥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4가닥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단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가닥의 선이 있어야 쓸 수 있을까요? 설마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단상이더라도 반드시 2가닥 이상이 필요합니다. 삼상은 3가닥 이상, 그리고 단상은 2가닥 이상. 그 송전선로, 즉 송전탑을 통해서 가는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중성선이 없기 때문에 이 3가닥의 선, 삼상, 이 3가닥의 선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삼상 3선식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배전선로도 변압기를 통해 중성선이 나와
그러니까 세 가닥의 상 전압선과 그리고 한 가닥의 중성선 이렇게 합해서 네 가닥, 이걸 갖고 삼상 사선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배전선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주, 즉 전봇대에서 이렇게 선이 있는 경우를 봐요. 아래쪽에 이렇게 변압기가 3개 정도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한 현장 말로 깡통이라고 하는데, 이 상단에는 총 3가닥의 선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고압선이죠. 삼상 3선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가닥씩 선을 이 변압기로 떼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잘 보시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플러스 극으로 고압선을 연결하고, 여기도 이제 각각 다 달려 있겠죠, 3개가. 그렇게 해가지고 변압을 저압으로 해갖고 지나가는 게 바로 저압으로 흐르는 전압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전부 다 또 하나씩 떼옵니다. 이 각 변압기마다 다 있겠죠. 이렇게 서로 묶어줘 가지고 하나를 쭉 뺀 게 이게 바로 중성선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중성선, 전류가 0인 게 3개의 전압을 모두 합성하니까 제로가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에서도 이 마이너스 단자에서 하나씩 선을 빼가지고 합해 주니까 제로의 값을 갖춘 그 중성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 있는 이 아래쪽 저압 쪽 같은 경우에는 삼상 사선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잘 보시면은 삼상을 표기할 때 이렇게 파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삼선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W라는 게 와이어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선 같은 걸 와이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표기를 할 때 삼상 3선식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삼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배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중성선까지 있어서 삼상 4선식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송전이나 아니면은 그 배전에서도 고압 부분 22,900V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삼상 3선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송배전에서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단상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20V 같은 경우에는 이 삼상 전력에서 하나의 상전압선, 우리가 말하는 하트선, 그리고 여기 그 변압기에서 따온 중성선, 이렇게 2가닥. 그렇기 때문에 단상 같은 경우는 그냥 단상 220V라고 하는 경우보다도 단상 2선식 그리고 220V다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아니면 어디 뭐 상가, 공장 이런 데서 쓰는 전기 중에 220V라는 거는 그 삼상에서 하나의 상과 그리고 그 3개의 상을 모두 합성해서 만들어진 중성선, 이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220V가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작년 2020년까지 우리는 이제 그 삼상, 그 3가지 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RS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이나 코레일 같은 경우는 A, B, C라 해서 R상, S상, 뭐 아니면 A상, B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EC에 의해서 이 상 이름이 L1, L2, L3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중성선은 뭐라고 부를까요? 중성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단기의 경우에는 삼상 3선식인데도, 아니 삼상 차단기인데도 3P 차단기와 4P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겠냐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 삼상 차단기인데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4개가 있으면 바로 이게 4P 차단기가 됩니다. 반면에 이것도 똑같은 삼상인데 이거는 3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러면은 3P 차단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P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폴, 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극을 말하는 거죠. 몇 개의 이렇게 단자의 극이 있냐. 여기서 보면 4개, 여기서 3개 기능이 3P 차단기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둘 다 똑같은 삼상 4선식이에요. 즉 이렇게 3개의 상전압선과 그리고 하나의 중성선, 총 4가닥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3P 차단기를 썼고 여기는 4P 차단기를 썼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냐면은 그 이제 큰 건물 같은 경우 자체 수변전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변압기도 이랬을 때는 이렇게 그 3P 차단기로 삼상 4선식을 사용해도 되고, 그런 게 없이 이제 한전 같은 데서 직접 주상 변압기가 됐든 아니면 지중 패드 변압기가 됐든 이런 곳에서 활용할 때는 그 4P 차단기, 즉 중성선까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차단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상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부하를 물리다 보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성선이 이론적으로는 제로, 즉 전류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상들에 물려 있는 그 부하의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그 중성선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실무에서는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은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단상 3선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일부는 이렇게 단상 3선식을 아직도 이렇게 수정받아 쓰는 곳도 있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단상 3선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3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즉 3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정연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인파. 반면에 단상 3선식은 하나입니다. 단 선이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110V에 220V를 승합하는 기간, 즉 우리나라가 이제 8, 90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압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자제품을 보면 어떤 거는 110V를 쓸 수 있고 어떤 거는 220V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110V와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공급된 전력 방식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뭐냐? 역시나 가운데에는 중성선이 있고 양쪽에 전압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총 3가닥의 선이 있습니다. 3가닥의 선이 있는데 가운데가 중성선이고, 중성선과 전압선을 같이 이렇게 걸다 그러면은 110V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압선과 전압선을 같이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220V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전기가 공급이 될 때 220V를 쓸지 110V를 쓸지는 여기에서 어떻게 그 콘센트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 110V는 반드시 이렇게 그 예전에 썼던 그 뾰족하게 생긴 걸로 꽂고 220V는 요즘 흔히 보이는 그 동글동글한 걸로 꽂아서 그걸로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콘센트의 소위 말하는 그 단자 모양인 거고, 그 전압 공급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결선하는 거에서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콘센트만 바꾼다고 전압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단상 3선식을 쓰게 돼서 110V, 220V를 좀 이제 손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단상 3선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상 2선식이 그냥 220V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약 4분의 1 정도가 감소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서로 이 상에 걸려 있는 이 부하가 서로 평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어딘가 한쪽에 심하게 쏠렸을 때는 전압도 역시나 굉장히 고르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쓰이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해서 상에 대한 이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단상 3선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RST 방식에서 그냥 R상, T상, 그리고 가운데 중성선은 N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착각하기 하시는 게, 실무에서도 차단기를 볼 때 3상 3선식과 단상 3선식이 차단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똑같아요. 왜냐? 3선식이니까 3개의 극이 있죠. 3피 차단기인 거고, 단상 3선식도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상 3선식이라고 써 있어서 구분이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단자 쪽이 중성선을 끼게 돼 있으면 이건 단상 3선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똑같은 상전압이기 때문에 따로 표기가 없는데, 이게 이제 껌에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차단기, 단상 3선식 차단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N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N이 뭐냐? 바로 중성선을 물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 3선식과 단상 3선식은 비슷한 것 같아도 아예 성질이 다른 전기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상전력을 우리가 활용할까요? 삼상전력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상전압은 전압이 높고 발전기의 회전자기장이 그대로 들어와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단 삼상전력 자체는 전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380V가 있고 그리고 220V가 있는데, 이거는 변압기의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물을 보면 삼상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 380V라고 하는 전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380V라 적고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해도 380V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제품에게
여기에서 다시 루트 3을 곱한 값, 약 660V 정도의, 즉 220V보다 3배 정도 더 큰 전압이 굉장히 높은 걸 쓰기 때문에 그만큼 순간적으로 큰 힘이 들어가는 어떤 모터 같은 것을 돌릴 때나 이럴 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도 삼성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회전 자기장이 그대로 들어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발전소에서 제가 처음에 삼성전력 원리를 설명할 때 이 그 터빈의 회전 운동으로 생기는데 120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이제 코일들이 감겨 있어서 이 파형이 3개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모터가 처음 돌아갈 때 다른 부품 없이 그 자기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단상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커패시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파형이 하나만 갖고는 회전 자기장이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부품 같은 것을 더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시동할 수 있게. 근데 모든 전자제품이 그렇듯 부품을 이것저것 많이 단다는 건 그만큼 고장 확률을 올린다는 이야기라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동하는 데 어떤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그만큼 효율성도 크다. 그리고 뭐 미묘하겠지만은 단상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파형이 고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동력력으로 사용할 때 부드럽게 작용한다. 그리고 최초 시동 시에 커패시터나 인버터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잔고장이 적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같은 전력을 사용할 때 전류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더 가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60W짜리 냉동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냉동기의 전류량을 우리가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전류가 몇을 쓸까? 자, 단상 같은 경우에는 전력량은 뭐 이제 역률 같은 걸 생각하지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뭐냐? 전압, 전류. 근데 역률. 여기서 근데 이제 역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없고 전압과 전류만 본다. 그러면은 단상은 220V죠. 그리고 전류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전력은 660W. 대략 전류가 3A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상 380V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P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곱하기 역률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역률은 생략하자고 했으니까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루트 3의 삼상 같은 경우는 380V죠. 곱하기 I가 660이다. 380에서 루트 3을 곱하면은 대략 나오는 값이 660입니다. 660에서 전류값 몇을 곱하면 660이 되냐? I는 1이겠죠. 즉 똑같은 660W의 냉동기를 쓰더라도 단상 220V일 때와 삼상 380V일 때 쓰는 전류량의 차이가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즉 단상일 때 더 큰 전류를 쓴다는 건데,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줄열의 법칙에 의해서 전선에 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만큼 더 전선을 더 굵은 걸 써야 된다 이거죠. 즉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이거는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좀 더 용량이 큰 거, 예를 들면 뭐 6600W짜리 뭐 모터 같은 걸 쓴다 이럴 때도 단상 같은 경우에는 30A를 허용할 수 있는 전선을 써야 되는데, 삼상 같은 경우에는 10A면 충분하다. 전선은 그만큼 더 가는 걸 사용했다는 것은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가닥의 선을 쓴다 그랬는데, 삼상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가닥의 선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1.5에서 2배 정도의 전선을 더 쓴다 했을 때, 더 가는 걸 쓴다 했을 때 더 큰 전력을 쓸 수 있다는 것, 즉 3배나 더 큰 전력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거죠. 즉 경제적이라는 것이 삼성전력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력이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삼성전력의 단점을 먼저 알아보면은, 삼성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 즉 이렇게 좋은 삼성을 내가 쓰고 싶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장소에 삼성전력이 들어와야지요. 뭐 어떤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상가 안으로 삼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근처에서 따와야 되는, 뭐 전봇대 같은 경우에라면 변압기로부터 새로 삼상을 따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것이 좀 더 많이 들 수가 있다. 즉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면은 이렇게 비용 같은 걸 들여서 삼상을 끌어와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상에 비해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와닿을지가 있는데, 그 실무에서는 실제로 삼상 제품 같은 걸 물릴 때는 거의 그 전선과 전선을 바로바로 물리는 방식으로 많이 세택을 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그냥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꽂으면 된다, 이거는 이제 단상 220V의 이야기고요. 삼상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그 콘센트나 플러그 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연결하는 커넥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커넥터를 안 사용하고 직접 그 전선과 전선끼리 서로 물려가지고 결선을 시켜서 테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단상처럼 껐다 뭐 꽂았다 꼈다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기 공사 같은 것이 필요로 해야 된다. 즉 쉽게 이렇게 뭐 움직이는 기계 같은 거는 오히려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쓰는 경우, 뭐 그 공장에 있는 큰 기계나 뭐 아니면 뭐 지게차 충전기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 삼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전기지만은 이 사용의 편의성에 의해서는 단상보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하를 설계할 때 불평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삼상이라는 건 세 개의 전압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전압선마다 각각에 담당하는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하들이 차이가 거의 없이, 그러니까 고르게 이렇게 한 것을 평형이라는데, 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불평형이 심해지면은 이로 인해서 중성선이 과열이 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설피의 불평형열은 삼상 중에 가장 이제 전류를 많이 쓰는 그 최대값에서 가장 적게 쓰는 최소값, 이걸 뺀 것에 분모를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의 3분의 1로 둔 것을 백분율로 한 값입니다. 이 값이 30% 이하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단상 3선식, 즉 220V, 110V를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부하 평형을 맞추지 못하면 전압 불균형이 심해진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서 40% 이하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상 전동기를 접속할 때 각 상에 맞게 접속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삼상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모터 같은 거 회전자기장을 있는 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회전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역으로 이걸 정방향으로 제대로 접속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접속에 이 두 가닥을 이렇게 잘못 연결하면 역방향 접속이 되거든요. 역접속을 하게 되면은 모터가 역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지 못하고 뭔가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이러면 거꾸로 놓은 거죠. 근데 일반적인 모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어 같은 게 달린 모터는 역회전을 하게 되면 크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도 기어가 없는 자전거는 페달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큰 문제는 없는데, 기어가 달린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정방향이 아니라 옆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기어가 으드드득 하면서 터지거나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접속 방향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접속을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끼게 되면은 그 모터를 고장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상 이론에서의 이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전압과 전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공학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Y 결선, 델타 결선, 막 이 얘기가 여기 삼상에서도 좀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Y 결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타 결선이라고도 합니다. 별 모양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성형 결선이라고도 하고, 별 모양이라서.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환상형 결선이라고, 뭔가 이렇게 판타스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둥글 원형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뭐 환상형이라고도 하는데, 여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Y 결선과 델타 결선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전압 같은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선간전압이라는 개념과 상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선간전압이라는 말 그대로 선과 선의 전압.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이의 전압을 가리켜 우리가 선간전압이라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W1에 해당하는 전압, 이 자체만의 전압을 가리켜는 바로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상전압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접지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 접지에다 하나 테스트하기를 대고 이 선에다가 또 테스트하기를 하나 딱 대면은 이게 이때는 상전압이 나오고, 선간전압 같은 경우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전압을 재는 것이 바로 선간전압입니다. 그래서 그 L1, L2, L3 이렇게 세 개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간전압, 전압선끼리의 전압을 쟀을 때가 바로 선간전압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V로 많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전압이 V가 아니라 상전압은 이제 E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압 같은 거 설명할 때 V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선간전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전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과 그리고 이 대지, 즉 접지에 해당하는 사이에 있는 전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의 페이스를 따서 그냥 VP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영어 알파벳 2로 많이 표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전류가 있고 상전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그 각각 부하로 연결된 선에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상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딱 구분은 안 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 같은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전류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는 하고요. 굳이 이제 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차이를 둔다면은 그 라인에서 딴 IL 아니면은 페이스에서 딴 IP 이 정도로 표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선간전압과 상전압, 이 전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는 실무나 이론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Y 결선은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누트 3배 더 큰 전압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상 같은 경우 세 가닥의 선이 있고, 막상 이 선에 전압을 재게 되면은 이게 바로 상전압이잖아요. 이 상에 대한 전압 중에 22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과 이 상 사이의 전압 이렇게 재면은 380V가 나옵니다. 220과 380은 어떤 관계냐?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지만은 상전압에서 루트 3배를 곱한 것, 즉 220V에서 루트 3을 곱하면은 이게 약 380V 정도가 나옵니다. 즉 루트 3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삼상 같은 경우는 전력을 표시할 때 그 상전압과 선간전압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표기를 할 때 삼상 220V도 쓸 수 있고 380V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전압인 220V, 380V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성점 다중접지,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접지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이 중성점을 통해서도 접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선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상전압이 모두 합해갖고 제로가 되는 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접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압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좀 복잡한 뭐 TN 계통 그런 얘기 같은 게 나와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튼 중성점을 통해서도 접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상전류보다, 그러니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누트 3배 더 높기에 대전류에 사용했는데, 제가 이렇게 실무에서 보니까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그 전기 난로 중에 좀 큰 용량인 것들, 이런 것이 삼상이기는 한데 이 델타 결선을 활용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히터의 특성상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서 열에너지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보다는 전류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히터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즉 이때의 전압은 380V가 아니라 220V인 거죠. 대신은 그 일반적인 220V보다 훨씬 더 큰 전류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상전력을 이해할 때 이 중성선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로 하는데요. 중성선은 이제 처음에 삼상전력의 원리 그리고 합성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 개의 전압선을 모두 합성하면은 전류값이 제로가 나온 그 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 세 개의 전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 이 녀석까지 딱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4개가 있고, 이게 바로 삼상 4선식인데, 상전압과 상전압은 선간전압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쟀을 때는 380V다. 그리고 상전압 자체만 재도
220V다. 이때 재는 방법은 이 상전압과 접지를 같이 이렇게 재면 이 상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상전압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을 재면은 220V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L1과 N 중성선을 재도 220V 나오고 L2와 N 그리고 L3와 N 이렇게 재도 모두가 220V가 나온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접속하면은 380V를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연결하면은 220V를 쓸 수 있어서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상이 아까 세 개의 전압이 합하면은 전류가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실제로는 불평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중성선에도.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렇게 자동차 세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뭔가 이제 푸대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동차 세대를 나란히 이렇게 딱 삼각편대로 놓고 같은 차가 세대가 동시에 출발하는 순간에 똑같은 힘을 준다면 이 가운데 있는 푸대는 움직이지가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일반 같은 차가 아니라 좀 힘이 센 차, 예를 들면 뭐 버스 같은 게 있다고 해봅시다. 버스가 있고 나머지 승용차 2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물고 간다. 그럼 버스가 당연히 힘이 세니까 준비 시작하는 순간 버스 쪽으로 이 가운데 있던 푸대가 쓸리겠죠. 다른 승용차가 아무리 끌고 가려 그래도. 초두에 제가 전압에 대한 설명할 때 전기의 압력이 아니라 전기 위치의 에너지의 차이라고, 즉 전위차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운데 있었던 중성점이 이 더 힘이 많이 쏠리는 데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가 움직인 거죠. 즉 전위가 움직이다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즉 전위차란 건 전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압이 생긴다. 즉 많이 몰리는 쪽으로 전압이 생긴다는 건 무엇이냐? 전압과 전류를 제가 설명드릴 때 폭포와 폭포에서 흐르는 물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즉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자동차를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부하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부하가 쏠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성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전위차가 생기고, 이 전위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전압이 생긴다는 거와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전류가 생긴다. 즉 불평형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성선과 접지선을 많이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접지 계통의 방식에 따라 어떤 거는 중성선과 접지선을 같이 물린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중성선과 접지선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이론 강의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상을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직접 저와 함께 이 실무 현장에서 삼상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전반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은 전기신문사 EPS실에 있는 분전반 앞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철암으로 되어 있는 곳 안에 여러 가지 차단기와 그리고 이 길쭉길쭉한 갈비뼈 모양을 이걸 버스바, 현장에서는 부스바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삼상전력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삼상전압은 전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선간전압과 상전압. 그리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된다는데, 먼저 선간전압에 이에 앞서 전압선이 무엇이고 중성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에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네 가닥에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맨 왼쪽부터 L1, L2, L3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중성선입니다. 그리고 선간전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L1, L2, L3 이 세 가지의 전압을 쟀을 때 선간전압이 나오고, 상전압은 L1, L2, L3와 중성선을 쟀을 때 전압값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재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L1에 해당하는 상과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접지, 이렇게 두 개를 쟀을 때가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 접지 자체의 전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중성선으로 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간 전압이고 L1과 L2를 재봤을 때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376V 정도가 나오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라 그랬는데, 상전압이 약 220V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루트 3배인
약 375V, 그러니까 380V가 조금 안 되는 수준 나옵니다. 그럼 L1과 L3의 성간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네, L1과 L3의 전압을 쟀을 때도 380V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374V, 375V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간 전압을 쟀으면은 상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상전압은 전압선과 중성선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성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죠. 이 중성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압선인 L3와 중성선의 전압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 216V 정도가 나오죠. 분명히 성간 전압은 375V가 나왔는데 이 상전압은 220V가 조금 안 되는 216V 정도, 즉 216에서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375 정도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성간 전압과 상전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선은 과연 전압이 흐르나 안 흐르나?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원래 중성선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전압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각 상에 이 전류가 흐르는 양이 평형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각기 다르게 되면 중성선이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먼저 이 각 상의 전류가 몇이 흐르고 중성선에도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해보고 전압을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 L1 상의 전류가 몇이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59에서 6A. 이거는 딱 고정된 값이 아니라 매 시간 변합니다. 제가 앞서 그 전력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순식값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매 시간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측정할 때마다 계속 변한다는 거. 그리고 L2의 전류값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6.9, 7A. 좀 전에 7.5A에 비해서 조금 낮다가 또 높게 올라가네요. 8A, 9A. 계속 변하지만은 어쨌든 L1과의 이 전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3를 재보겠습니다. 예, L3 같은 경우는 L1과 L2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0.9A, 즉 1A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L1에서 7.5A, L2에서 7A, 그리고 L3에서 1A. 그러면은 뭔가 평형이 깨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평형이 깨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중성선에서도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성선의 전류를 재보겠습니다. 중성선에는 이론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지만 지금 현재 7에서 8A, 계속 이렇게 수치가 변하고 있는데 7A 정도로 작지 않은 양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제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좀 전에 보셨다시피 L1과 L2 그리고 L3는 현저하게 낮은 1A도 안 되는 양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서로 평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니까. 자, 그러면 중성선의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중성선의 전압은 중성선 하나만 딱 재는 게 아니야. 접지 단자와 중성선의 전압을 재는 건데, 이 접지 단자라는 거는 분점만 이렇게 보면 녹색 선을 나온 게 이게 바로 접지선입니다. 이 접지선이 이렇게 물려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접지 자체가 원래 이제 대지의 전압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접지 자체는 거의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접지 전압을 먼저 재보겠습니다. 보시면은 0.001V 내지는 0V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즉 접지 자체는 거의 전압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접지 단자와 중성선 사이의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쪽 흰색 쪽이 중성선이라 그랬잖아요. 중성선과 접지선 이 사이의 전압은 0.24V 정도로, 아까 우리 접지끼리만 쟀을 때 0V에 비하면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바로 이게 중성선도 이렇게 전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접지 단자와 각 상전압,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상전압을 재는 겁니다. 그렇게 재면은 220V가 조금 안 되는 215V 정도가 나와야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1 상에 대한 상전압 216V, L2 216V, L3 비슷하게 216V가 조금 안 되는 이렇게 상전압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상전압은 220V 정도가 나오지만은 성간전압 L1과 L2 380V가 조금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루트 3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삼상 자체가 380V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중성선과 각 상전압선을 물리게 되면 220V가 나오게 돼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L1과 중성선 이렇게 두 가닥이 연결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L2와 중성선 이런 것이 전부 다 220V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쪽에 있는 차단기들은 단상 220V 차단기가 되는 거고, 이쪽 위에는 3상 4선식 즉 4P 차단기가 된다 이 것입니다. 이렇게 3상 4선식의 경우는 380V도 쓸 수 있지만은 220V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큰 분전압은 웬만한 큰 상가나 사무실 혹은 공장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삼상 분전반을 열어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실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삼상 분전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저 이렇게 삼상 분전반을 열었을 때 차단기, 가운데 있는 메인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전기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쪽 차단기 1차 측은 물론이고 2차 측까지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 버스바, 즉 부스바라고 하는 쪽에도 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뭐 손가락을 넣거나 쇠꼬챙이를 누르면은 그 즉시 감전이나 합선 위험이 있고, 특히 이렇게 이제 절연띠라고 하는 색띠가 있는 부분보다도 이 나사들이 연결된 부분, 제가 직접 전압을 잰 부분, 이쪽에서는 항상 높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전기가 있는데 만약에 차단기를 조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 단자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을 때 이쪽 아래쪽에 버스바 쪽에는 그 비닐 그리고 수건 이런 걸로 최대한 버스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사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샤나카 있는 와샤가 원치 않게 아래로 떨어지다 보면 이 사이에 걸린다 그러면은 선간전압이 380V로 합선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단상 차단기 같은 것을 교체할 때도 나사를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곳에서 선을 제거할 때는 한 가닥씩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두 가닥씩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가위날로 인해서 합선사고를 요기하기 때문에 항상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올라가 있더라도 혹시나 전기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비어있는 이런 차단기 같은 거에 이렇게 누전 차단기 버튼을 눌러서 떨어지면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 즉 검전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차단기에 누전 차단기 버튼을 눌러서 차단기가 틀이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고, 잘못된 사고로 한순간에 큰 위험을 갖추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전기공학의 가장 중요한 삼상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삼상전력의 이론뿐만 아니라 분자분함 앞에서 직접 실무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삼상전력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분산형 전원 시스템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